네, 안녕하세요. 신백호입니다. 이 지브러시워 정모 첫 번째 정모에서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원래는 다음 정모 때 발표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저랑 같이 발표했던 원기님께서 본인이 그때 녹화했던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 다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이거를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녹화하지는 않고요. 저는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고 그냥 지금 마저 못다 했던 부분들을 마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를 올리는 깨알 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IMM 브러쉬를 넣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IMM 브러쉬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브러쉬에도 기본 브러쉬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IMM 브러쉬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IMM 브러쉬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로폴 형태로 넣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거운 걸 넣으면 한번 생성만 시켜도 되게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을 IMM 브러쉬로 활용하려면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냥 로폴을 하나 만듭니다. 로폴을 만들고 얘를 디테일을 올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텍스처 베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폴인 상태 거에 언랩을 펴놓고 이 언랩핀 거에 텍스처 베이킹 데이터를 넣은 것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IMM 브러쉬는 로우 폴리로 넣어주는 거죠. 로우 폴리로 IMM 브러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우 폴리로 이렇게 막 생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 지금 이게 클릭 드래그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생성시킨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을 그냥 10호D로 갖고 오면 이미 여기엔 다 UV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베이크한 것만 텍스처링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로우 폴리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볼까요? 로우 폴리 모델링으로 먼저 제작을 하고요.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바이드 나누면 한 단계를 올릴 때마다 면 하나가 이렇게 계속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져서 면의 개수를 늘려주고 확보해 준 다음 스컬팅을 막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올렸냐면 서브 디바이드 8단계까지 올렸어요. 345개의 폴리곤에서 디테일을 내기 위해서 지금 560만 개 올렸습니다. 총 16,000배로 올렸죠. 엄청난 수치죠. 디테일을 올리려면 100만 개도 적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폴리곤 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폴리곤 수를 충분히 올려준 다음에 스컬팅을 해주시고 페인팅까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을 해주는 거죠. 물론 베이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에 이런 언랩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언랩이라는 거는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평면도로 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건 입체적인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 되게 못 그리죠.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얘를 UV 이거를 이제 언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언랩을 피고 여기에 텍스처를 넣는 그런 행위를 UV 매핑이라고 합니다. UVW 매핑이라고도 하고 UV 매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랩을 펴놓으면 이건 이제 2D 텍스처에 넣은 거를 어떻게 이 면 하나하나를 어디 이미지에다가 일치시키겠다고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로 구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언랩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텍스처 베이킹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텍스처 베이킹을 하는 거냐면 모든 텍스처 채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건 아니고 필요한 것들 컬러 맵,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노멀 맵, AO 맵, 캐비티 맵 같은 거를 베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디테일한 그 로폴리 형태의 아주 심플한 형태에서 디테일한 형태의 것들을 여기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컬러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노멀 맵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AO 맵, 캐비티 맵 이런 것들은 좀 더 선택 사항이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뽑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브러쉬로 갑니다. 지브러쉬로 가서 로드 툴에 가서 제가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락 샘플. 물론 처음부터 돌덩어리를 만들어도 되지만 돌덩어리를 뭐든지 기본 형태를 먼저 갖고 와서 그 기본 형태를 수정하는 게 훨씬 빨라요. 물론 압니다. 아티스트의 그 자존심을. 아티스트 어떻게 남의 것을 갖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 전체적인 형태감, 비율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술 공부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좀 그런 불리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갖고 와서 물론 그 프리 소스 그런 거를 갖고 하는 거죠. 예, 뭐 엄청난 작품을 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프리 소스를 갖고 와서 거기서 기본 형태감을 기준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이런 형태를 갖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똑같죠? 하지만 디테일 보시면 좀 달라요. 다르죠? 이거를 빼고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좀 더 다듬으면 더 바꾸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했었던 거고요. 확실히 속도 면에서나 아니면 안정성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프리 소스는 어디서 구하냐? 사실 이거는 프리 소스는 아니고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구매했던 걸 거예요. 아무튼 프리 소스는 어디서 구하냐? 가볼까요, 같이? bit.li.glist로 들어가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제가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은 좋은 웹사이트들을 제가 모아놓은 데가 나옵니다. 아,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비틀리 G 웹입니다. 웹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유용한 사이트 링크에서 보시면 Thingiverse라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사이트냐면 이제 3D 프린팅 STL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사람들이 막 올리더라고요. 들어가서 봅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락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락이라고 치시면 바로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나오죠. 예, 이것들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사실 얘네들은 고퀄리티까지는 아니고 3D 프린팅하기에 딱 적합한 정도의 형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감만 갖고 오는 거죠. 면들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쓰기는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우리가 갖고 온 다음에 좀 더 얘네들을 디테일을 다듬고 그 다음에 로폴화 시킨 다음에 그걸 텍스처 베이킹을 하는 거죠. 이런 애들 선택해서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열면 파일 가보시면 STL 파일로 있습니다. STL 파일은 무슨 파일 확장자냐면 3D 프린팅 포맷이에요. 저도 3D 프린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STL 파일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STL 파일은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느냐면 지브러시에서 그냥 이 로드 툴 같은 걸 불러올 수는 없어요. 로드 툴은 오로지 ZTL 파일만 불러올 수 있고요. 플러그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지브러시의 기본 플러그인에 있는데요. G 플러그인에 보시면 3D 프린트 허브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임포트 STL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로 가신 다음에 파일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면 네, 괜찮은데 이거? 네, 무료치고는 나쁘지 않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면은 상당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냥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또 지브러시 장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이 많지만 빠르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 그냥 불러올게요. 그래서 바탕화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신이 좀 나가 있네요. 예, 이쪽으로 와서 실습 자료에 락의 샘플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얘를 이제 갖고 시작하는 거죠. 우선 프론트 뷰로 볼게요. 프론트 뷰로 보니까 위를 향하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앞을 보고 있네요, 얘가. 그럼 좀 돌려놓겠습니다. 얘를 이 정도 살짝 그냥 눈대중으로. 지브러시는 눈대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이제 좀 더 수정을 할 거란 말이죠. 수정을 하려면 제가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이 돌의 느낌을 내면서 이걸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좀 느낌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돌 느낌을 살리면서 스컬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알파 맵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을 그 검로드 같은 사이트에서 그런 알파 맵들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구매를 한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기가 편하냐면요. 요 바로 그 라이트 박스 있으시죠? 이 라이트 박스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라이트 박스에 바로 넣으려면 이쪽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다 각자 이거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브러시를 틀기 전에 픽솔로직 지브러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도큐먼트라고 있습니다. 지독스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독스 여기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여기에 폴더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라이트 박스 열었을 때 도큐먼트에 가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기 썸네일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락을 만들 거니까 락 쪽으로 갑니다. 락으로 가면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한번 해볼까?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락 브러쉬가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한번 드래그해서 놀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에디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보시면 되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면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걸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면을 많이 훨씬 늘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한 500만 개 정도까지 늘렸다 그랬죠. 이 생폴리곤에서 500만 개를 늘리면 너무 느려져요. 이거는 거의 아무리 지브러시라고 해도 생폴리곤이 500만 개가 되면 너무 버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드라는 단계를 거치는 게 좋아요. 디바이드라는 단계를 거치려면 우선 얘를 로폴화 시켜야 됩니다. 토폴로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토폴로지 작업은 지브러시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02 들어가서 G 리메셔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개수 1000개 그리고 예, 해볼까요? 읽고 있습니다. 아,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기다려 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됐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G 모델러 같은 걸로 여기 엣지에 브릿지, 예, 엣지 그래서 클릭 짠 하면 이렇게 막아지죠. 예. 뭐 이런 정도 이제 G 모델로 좀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려면 이 정도 면의 개수도 좀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개수를 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한 0.3개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지리메시죠. 네, 뭐 이 정도 나쁘지 않네요. 790개네요. 네. 그런데 지금 디테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당연하죠. 로폴이 되면서 디테일이 잃어버리는 거는. 그래서 원래는 얘를 아까 지리메시 하기 전에 먼저 원본 데이터를 하나 복제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파일을 또 열게요. 똑같은 파일 또 열어도 돼요. 그럼 또 생겨요. 누르면 또 나오죠. 얘를 갖고 복사 여기에 카피하면 붙게 됩니다. 이거 똑같이 해놔야겠죠. 이거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으로 돌려서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이 상태로 전으로 돌리고 하나를 복제를 해놓을게요. 여기서 복제를 해놓고 이 친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GD메셔 이번엔 0.3으로 바로 해볼까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죠. 이걸 제가 직접 하려면 훨씬 오래 걸리는데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뭐 바로 0.3으로 해도 크게 나쁘진 않네요. 여기가 좀 살짝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수가 근데 좀 더 적게 해야 되는데 네, 한 이 정도로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있고 원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로포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포라된 데이터를 이제 얘의 어느 정도의 퀄리티까지 디테일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디바이드라는 단계를 하는 거예요.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면들이 네 분할씩 쪼개집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를 주면 또 얘가 또 쪼개지고요. 3단계면 얘가 또 쪼개지고 4단계면 얘가 또 쪼개지고 엄청나게 조밀조밀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디테일 단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디바이드가 올라가요. 디바이드가 올라가면서 서브 디바이드 2, 그 다음에 뭐 3, 계속 개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4배씩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 홀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개를 켜놓고 이제 얘를 프로젝트 홀이라는 건 뭐냐면 쏴주는 거예요. 판형에 맞춰서 쏴주는 거. 그래서 저 디테일에 맞춰줘라 하면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하지만 면의 개수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좀 약간 붕붕 뜨는 게 보이죠. 그러면 다시 디바이드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 홀, 디바이드 또 올리고 프로젝트 홀, 이렇게 계속 해주면 돼요. 그럼 점점 저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예,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됐죠. 근데 아직 그 해상도가 좀 적죠. 왜냐면 면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그럼 다시 또 프로젝트 올, 그리고 또 디바이드 하고 프로젝트 올, 또 디바이드 프로젝트 올 계속 해줍니다. 몇 개까지 하냐면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73만 개네요 지금. 이제 조금씩 느려지죠. 그리고 또 디바이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올, 점점 느려지죠. 예,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장도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예, 이거 지금 약간 지브러시가 약간 성나 보이지 않나요? 아씨, 왜 이렇게 힘든 걸 시켜? 약간 좀 뭐가 느낌이 좀 쎄하죠. 이럴 때 막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예민한 상황이에요. 지브러시가 예민한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건들지 않을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얘가 알아서 예, 이렇게 될 겁니다. 됐고요.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이게 지금 기존의 디바이드가 나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게 원본 데이터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살짝 파였네요. 왜 그래 왜? 여기 지금 살짝 파였죠. 얘가 살짝 파인 거는 프로젝트 홀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이쪽으로 올라가서 얘네들을 지금 여기에 비해서 거리가 못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작게 해서 여기 좀 올려주고, 좀 더 작게 해서 이쪽 좀 더. 여기가 거리가 안 닿다 보니까 프로젝트 홀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얘만 볼까요? 아, 여기 이상하네요. 그러면 클레이 필 같은 걸로 채워줘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굳이 이럴 필요 없었어요. 자, 여기 낮은 단계로 가서요, 이 정도에서부터 좀 붙여야겠죠.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마스킹을 줍니다. 마스킹을 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줘요. 그리고 프로젝트 홀을 여기만 해주는 거죠. 프로젝트 홀을 디스턴스 값을 확 올린 다음에 프로젝트 홀 더 확 올릴까요? 1. 네, 딱 붙었어요. 지금 붙은 상태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레벨을 하나씩 올리면서 다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것들을 할 때는 매번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D 눌러서 또 프로젝트 홀, 다시 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 여기 좀 이상이시죠? 그럼 이렇게 좀 풀어준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 홀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젝트 홀, 다시 D 눌러서, 여기도 지금 이상하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각각의 디바이드 단계마다 이 스컬팅 되는 정보가 다 다르게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이 전 단계쯤, 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이 뒤에 단계를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여기 지오메트리에 가보시면 델 하이어라고 있죠. 얘의 디바이드의 위에 부분 하이어, 높은 정보의 디바이드 레벨을 없애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주는 거예요. 디바이드 주고 다시 프로젝트 홀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홀. 네, 지금 이거 수치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수치를 좀 줄일게요. 0.02. 이게 원래 기본 값이에요. 자, 우선 문제 없는지 보시고 다시 컨트롤 D,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 홀. 그래서 이거 지브러시도 되게 편한 기능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이 편한 기능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예, 그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공부를 안 해도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쉽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 더 신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이구 이거를 이렇게 따왔어요. 볼까요 이번엔? 뭐 거의 똑같죠. 뭐 물론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원래의 원본 파일은 제가 지워버리도록 그냥 꺼놓을까요? 예, 꺼놓을게요. 예.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디바이드가 1단계부터 7단계 정보가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 1단계에서부터 7단계 이 디테일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3D 프로그램에서는 이 제일 낮은 단계로 아주 경량화된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거고 디테일은 이 높은 단계의 디테일을 빼가는 겁니다. 예, 꼭 먹고 알 먹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더 올려야 되지만 저는 이 정도쯤에서 할게요. 녹화하다가 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브러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 가서 원하는 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약하네. 그러면 여기 인텐시티를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면 좀 더 강하게 들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여기 벽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좀 뒤집어서 넣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야 좀 너무 같은 거를 사용한 느낌 안 나겠죠. 이렇게 해도 넣어주고 그럼 또 다른 것도 넣어볼까? 또 보시면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이거 여기다가 그래서 지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그 좀 브러쉬의 어셋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아티스트의 그 정신이 넘쳐서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시고 싶으면 다른 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 구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싼 거는 1,000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한 만 얼마 정도까지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할까? 재밌잖아요. 마치 쇼핑하듯이 나 이거 할래 누르고 뭐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너무 적네. 그럼 인텐시티를 더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인텐시티를 올리고 더 사이즈를 더 크게 하면 더 강하게 먹습니다. 이거 할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디테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전체적으로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뭐 이런 것도 볼까요? 네, 스캐터, 뭐 K 스캐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다가 쇼쇼쇼쇼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막 넣어주고 정말 간단하죠. 그냥 브러쉬 몇 번 칠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도 넣어주시고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다 만들었다고 쳐보죠.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계속 쓸 거잖아요. 그럼 베이킹을 이제 하고 얘를 로폴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로폴로 돌아갑니다. 로폴로 돌아가면 이 친구를 그대로 제가 베이킹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단계가 중간에 필요하냐면 언랩이라는 단계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언랩이라는 거는 이 입체적인 형태를 이제 베이킹하려면 이미지로 베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베이킹할 뭐 어떤 정보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입체적인 애를 뜯어서 전개도로 펴주는 거. 이걸 언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텍스처 베이킹하면 이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언랩은 어떻게 하냐? G 플러그인, UV 마스터, 시메트리 끄시고요. 왜냐면 시메트리 형태가 아니니까 언랩 됐습니다. 짠! 정말 간단하죠. 예. 지브러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만들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퀄리티가 자동치고는 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래 텍스처링도 하는 건데 텍스처링까지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제 베이킹을 해야겠죠. G 플러그인에서 역시 멀티맵 익스포터 그냥 텍스처링 할까요? 텍스처링 합시다. 텍스처링 하려면 또 텍스처링 하는 사이트 제가 올려놓은 유용한 사이트에 보시면 텍스처의 천국이 있습니다. 텍스처 앱은 여기 가시면 천국입니다. 좀 내려보시면 여기 브라우즈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와 천국이죠. 여기서 내가 뭘로 할 건지만 정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할까요? 이거 말고 이걸로 하죠. 자,
자, 얘를 누르신 다음에 전 여기에서 뭐만 쓸 거냐면 이미지만 쓰겠습니다. 디퓨즈 맵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와 8K까지 있습니다. 짱이죠. PNG로 뽑으실 수도 있고 JPG로 될 수도 있고 JPG로 할게요. 이왕이면 좀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디테일이 살아나요. 그리고 디테일을 살리려면 그만큼 면이 많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나눠놓은 한 200만 개 정도로는 이 디테일을 아마 표현을 못할 거예요. 한 600만 개 정도 이상은 돼야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열어보면 얘가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있네요. 여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시에 가서 여기서 먼저 텍스처링을 하려면 텍스처에 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임포트 그리고 다운로드 가셔서 얘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좀 걸려요. 예. 이 이미지를 쫙 불러오면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갖다 놓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방법이니까 뭐 오랫동안 설명은 안 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오퍼시티를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스팟라이트 레디우스를 살짝 올려줘야 그 다음에 껐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펜하드 브러쉬 같은 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되게 러프하죠 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폴리페인트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폴리페인트라는 건 뭐냐면 지브러시의 이 각각의 점들마다 색을 입히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 많을수록 고해상도 이미지가 되겠죠.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바이드를 최고치로 올려줍니다. 아까 전에 7단계까지 했었죠. 자, 여기서 다시 입혀볼게요. 예, 다르죠 이제 느낌이. 좀 더 확대해서 하면 더 디테일이 살아나겠죠. 오, 좋다. 이렇게 어이구 정말 편하죠. 즐겁습니다 작업이. 지브러시 참 너란 녀석은 즐거운 녀석. 이렇게 작업은 즐겁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벌써 다 끝났어요. 오씨, 뭐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지만 지브러시 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익히려면 좀 공부가 필요하세요. 예, 하지만 그것만 익히고 나면 예, 질작 모드가 될 수 있다. 질작. 전 질작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이제 디테일 부분 이렇게 좀 잡아줘야겠죠. 여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찍어주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입체적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네,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끝나면 좀 아쉽죠.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데이터가 좀 약간 좀 디테일이 떨어져요. 이런데 좀 약간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한번 좀 펴줄까요? 한번 약간 살짝 부드럽게 해줄게요. 클레이 폴리시 한번 눌러줄까요? 네, 살짝 한번 부드럽게 다듬어 줬고요. 다듬어 줬고 여기 보면 살짝 이상하네요. 이런 건 이제 약간 전 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그대로 가면 이게 또 이렇게 남죠. 한 단계씩 좀 펴줘야 돼요. 자, 한 단계씩 디바이드 레벨을 올리면서 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마스킹이 돼 있네.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텍스처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 상태죠. 이 텍스처를 기반으로 살짝 좀 더 스컬팅을 좀 더 추가해 줄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스크 바이 인텐시티 하면 이렇게 마스킹이 되죠. 예, 이 정도로 좀 더 진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 조금만 넣어줘야겠죠. 네, 이 정도? 거치네요. 네,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테일을 그대로 이제 구울 거예요. 이제 원래 여기가 앞면이죠. 네, 이렇게 구울 거 이 상태를. 그러면 얘를 바로 이제 멀티맵 익스포터로 가면 됩니다. G 플러그인의 멀티맵 익스포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노멀 맵, 텍스처 프롬 폴리페인트 이 세 가지를 모두 구울 거다. 이게 기본 맵이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뽑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서브툴 머지매 꺼주고요. 왜냐면 얘만 뽑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2048 사이즈로 뽑겠다. 그리고 뽑으면 돼요. 크리에이트 홀맵. 이러시면 안 되지만 바탕화면에 놓겠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본인만의 그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어이구, 이게 아니죠. 이쪽이죠. 본인만의 작업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폴더 트리를 갖추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그냥 귀찮아서 빨리 하려기 위해서 락. 자, 그러면 구워줍니다. 으쌰 하면서 굽고 좀 시간이 걸려요. 다 굽고 나면 얘기해줘요. 30초 걸렸다고 하네요. 더 빨리 걸린 것 같긴 하지만 바탕화면에 가서 여기 텍스트 폴더에 가보시면 자, 예쁘게 구워졌습니다. 잘 구워졌네요. 네, 잘 익혀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럼 이 친구를 먼저 그 아이메멘 브러쉬로 쓰기 전에 먼저 한번 고지로 가져갑니다. 저는 C4D로 이제 연동을 해놨고요. 그러면 고지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애만 C4D로 갑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C4D 켜질 거예요. 짠. 네, 이렇게 와줬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바이드 레벨은 다 사라지고 제일 낮은 로폴 형태로만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높은 형태의 그 디테일은 어떻게 하냐? 맵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옥테인 틀어주고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아웃 켜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기본 HDR 인발로먼트 넣어준 다음에 HDR 하나 넣어줘야겠죠. 뭐 아무거나 넣을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HDR 하나 넣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이 완전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거예요. 현재를 옥테인 전용 매터리얼로 바꿔줘야겠죠. 컨버트 매터리얼 해주고 나머지 안 쓰는 텍스처들은 모두 안녕. 그 다음에 디퓨즈에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C4D 옥테인의 이미지 텍스처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쪽 맵에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짠 들어가졌죠. 그리고 지금은 텍스처 맵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죠. 그리고 빛이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페큘러가 보면 되게 약하게 돼 있죠. 좀 올려줄게요. 이 정도? 빛이 받죠, 이제 봤죠? 그 다음에 러프인스는 이따 건들기라고요. 노멀 맵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디퓨즈에 아까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노멀 맵에다가 페이스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노멀 맵에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완전 달라지지 않나요? 이게 베이크예요. 그래서 노멀 맵에 그 서브 디바이드 7단계에 있던 정보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었어라고. 자, 근데 얘는 노멀 맵은 실제 면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면은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여기에 빛 받는 연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튀어나오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어줍니다. 이건 실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복 하고 뭐 튀어나오죠? 근데 미드 레벨은 0.5가 돼야 됩니다. 0.5가 돼야 되고 레벨 오브 디테일은 좀 더 올려줘야 되고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먼트 값을 올리면 왜 반응이 없냐? 있긴 있는데 되게 조금씩 있네요. 얘 되게 큰가 봐요 지금. 엄청 크네요. 지금 얘가 2m짜리인데 지금 얘가 지금 엄청난 크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에 대해서 잘 조심히 써야 된다. 지금 얘 너무 큰 거예요. 지금 크기가 32m예요. 33m.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줘야겠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움직여 보면 확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끝내주지 않나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디테일 형태를 하나 잡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여러 가지 텍스처 배웠어요. 이거 지금 이상한 이유는 제가 아까 텍스처를 너무 대충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을 이제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고요. 지금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좀 더 뭐 인덱스 수정을 좀 더 하고 빛 받는 걸 늘리고 러프니스를 더 올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작업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좀 그건 디테일 이제 텍스처링 그 매터리얼 텍스처링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 친구를 다시 가져갑니다. 지금 UV 전부도 이렇게 살아있죠. 얘를 그대로
뭐 이걸 그대로 써도 돼요. 어차피 같은 애니까. 얘를 써도 되는데 근데 지금 사이즈가 얘 사이즈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시지 마시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놓을게요. 고지가 없네요. 고지. 짠. 가라. 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얘를 실제로 이제 IMM 브러쉬로 사용할 건데요. IMM 브러쉬로 사용할 거면 제가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나오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브러쉬에 Create Insert Mesh 눌러주시고요. New 눌러주면 이렇게 락 샘플이라고 나오죠. 조심해야 될 거는 현재 이 이름이 그대로 여기에 등록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구에다가 마음껏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얘가 UV가 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UV가 안 펴져 있는 그냥 다이나믹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UV로 한번 펴줘야 얘가 안 깨져요. 지금 얘는 UV가 안 펴진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버리면 얘는 UV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얘를 GD 메셔를 한번 해줘야겠죠. 이쪽에 해주고 타겟 폴리 카운트 0.1 해주고 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얘를 UV를 한번 펴줘야겠죠. G 플러그인에 가서 UV 마스터에 언랩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언랩이 짠 이렇게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되게 희한하게 펴지네요. 이렇게 펴지는 거. 예, 이렇게 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제대로 됐네요. 예,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시면 된다라는 거, 락 샘플을 만들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일자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동그란 형태에 붙게 생기고 싶어요. 그런 것도 지브러시에선 됩니다. 예, 좀 있으면 원기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도 말할래요. 뭐냐면요, 브러쉬에 내려보시면 뎁스였나? 아니네요. 메뉴가 너무 숨어 있어서 뎁스가 아니라 샘플? 아니에요. 괜히 아는 척하려다가 지금 헤매고 있죠? 모디파이어일 거예요. 네. 한두 번쯤 이렇게 헤매게 된다. 프로젝션 스트렝스를 이렇게 100으로 올려주고 나서 다시 드래그 해볼게요. 어때요? 형태를 인지하죠?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난 이 떠 있는 게 싫고 좀 더 가라앉게 하고 싶다. 그런 건 역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뎁스 처음에 어디 지점에서 생성될 거냐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제 좀 박힌 상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톡톡톡톡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션으로 붙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싫으시다. 싫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툴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만 따로 분리. 어딨냐? 스플릿 히든. 네, 그럼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됐죠. 네, 이 상태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얘도 보고 싶다. 그러면 솔로 모드를 꺼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리시면 상관없죠. 이제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자, 이러면 정말 편하겠죠. 예, 정말 이거는 혁신입니다. 혁신. 또 여기서 돌 위에 또 올려야지.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스트렝스를 꺼주고 좀 살짝만 줄까요? 살짝 주면 어떻게 되나? 안 해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 껄쩍지근하긴 하네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이건 좀 그렇죠? 예, 그럼 프로젝트 스트렝스 그냥 끌게요. 그냥 만드시면 돼요. 여러 개의 돌이 이렇게 쌓이는 느낌도 낼 수 있고요. 정말 편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구에 붙어 있는 것도 좀 뗄게요. 얘네들도. 그러면 다시 또 이쪽 잡아서 스플릿 히든. 또 떼졌죠. 이 두 개는 그냥 붙일까요? 두 개는 붙이려면 합쳐주시면 됩니다. 머지. 그럼 얘네들이 모두 다 UV가 왜 사라졌지? 머지 할 때 그냥 머지 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머지 할 때 제가 이건 지브러시 단점을 얘기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요. 지브러시는 머지를 하거나 서브툴을 딜리트하면 언두가 안 돼요. 그거 꼭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 못 써먹어요. 이거 지금 UV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머지를 할 때 여기 옵션이 있거든요. 웰드와 UV가 있는데 이 UV를 꼭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지를 할 때 UV도 살리면서 머지를 해줍니다. 저걸 안 켜놔서 망했습니다. 얘는 없애고요. 다시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엔 막 할게요. 아까 전에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탑을 쌉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플릿 히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럼 이 두 개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그럼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 락 샘플 한번 락 샘플 9가 안 왔네요. 9 왜 안 왔니? 9를 다시 한번 고지. 예, 9가 혼자 왔네. 뭐지? 예. 뭐냐? 뭐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얘가. 다시 한번 올.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두 개가 이름이 같아서 그래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이름이 달라야 됩니다. 락스라고 할게요. 락스, 얘는 스피어. 그리고 다시 올. 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락스에는 한 방에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모두 다 똑같은 UV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하나만 넣으면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디테일도 다 살아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깜짝이야. 멈춘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숨도 멈췄어요. 네,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컬러만 넣으면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나오는데 텍스처맵만 입혀진 거죠. 여기에서 컬러 맵과 노멀 맵 30%그 뭐냐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 어때요? 디테일이 확실히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크리에이트 인서트 메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브 아이맵 브러쉬를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작업 속도를 올리는 깨알 팁 네 번째 마지막 커브 아이맵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또 재밌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거기에서 불러온 거예요. 저 사이트 있죠? 여기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찾아서 하나 갖고 이거 오크통을 갖고 온 거고요. 그 오크통에다가 이제 이 밧줄만 하나 만든 겁니다. 이 밧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 아이맨 브러쉬로 만든 건데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굳이 여기서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미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핀터레스트 주소에 오시면 여기 하이퍼 SVH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튜토 지브러시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유용하다 싶은 것들만 제가 모아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마도 있을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밧줄 만드는 거. 제가 분명히 넣어놨던 것 같은데 없네요. 없습니다. 예,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요즘 없네요. 없으면 찾으면 돼요. 여기서 로프 지브러시 아이메멘 나오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This custom-made brush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to creating this res masking 이 녀석은 안 brush 알려주네요. on the Bad King website, and it's going to be available. 네, 그걸 찾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로드 툴.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뭐 이거 지금 보시면서 만일 따라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크랑 뭐 이런 거 락 정도, 그리고 이거 플라워 뭐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쿨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여기서 요거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배럴만 볼까요? 배럴. 자, 얘만 따로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 친구만 얘는 없애버릴게요. 그리고 델 히든. 그 다음에 이 친구만 제가 다른 데로 갖고 갈게요. 자, 얘를 0xyz 하면 가운데로 오겠죠.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한번 커브 브러쉬를 만들 건데, 저는 이제 따로 여기다가 브러쉬 중에 그 만들어서 루프 브러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놨어요. RHIMM 라인이라 해서.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밧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좀 작죠? 스케일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 IMM 브러쉬가 커브 브러쉬가 되게 괜찮아요. IMM 브러쉬도 괜찮지만,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꽉 좀맬 거잖아요. 꽉 좀맬 거면 이거를 물론 계속 돌려도 되긴 하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클릭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일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어쩔 때 떨어지고 어쩔 때 안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안 떨어지죠 아직. 이거를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좀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안 떨어지네. 떨어졌다. 이렇게 좀 이상해요 이거 지브러시.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럼 사이즈 좀 작게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좀 작아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이제 움직일 건데, 얘를 움직이면 얘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얘가 스타트 포인트, 얘가 엔드 포인트인데, 이것들을 막아놓고 싶다. 그러면 메뉴 중에 이제 있어요. 그 얘네들의 원래 메뉴는 어디 있냐면, 너 어디 있냐? 아마 스트로크 쪽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더 어렵서, 이런 게 어려워요. 이거 하나하나 찾기가. 커브 펑션, 커브 모디파이어, 커브? 여기 있네요. 하여튼 여기에서 있는 이 중요한 기능들, 커브 기능을 쓸 때 중요한 기능을 제가 이게 Alt 4번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 커브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얘들이 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 왼쪽에다 놔줍니다. 여기 있는 브러쉬들 다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브러쉬 좀 없애주고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커브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락 스타트, 락 엔드가 있죠. 얘네들을 이제 켜주면 얘를 움직일 때 제가 고정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길게 뽑으려면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좀 가면 이렇게 빨간 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리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인식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좀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재밌죠? 이렇게 해서 위로 가야지 다시. 또 위로 가요. 그럼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한 바퀴 더 돌릴까요? 재밌는데. 여기서 지브러쉬는 재미예요. 재밌습니다, 진짜. 이렇게 막 잡아주고, 이렇게 막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커브러쉬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목매이시면 안 되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브 툴 같은 걸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한 바퀴를 돌려줘야겠죠. 왜냐면 마지막에는 얘네가 막히는 느낌이 나야 되니까. 자, 계속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뭐 여기 이렇게 뭉친다고 쳐보죠. 저쪽까지 가야 되네요.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쪽쯤으로 와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면 약간 좀 이제 좀매져요. 좀 너무 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좀매지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얘네들은 이제 묶는 거는 여기서 표현하면 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편법을 씁니다. 뭐 편법이라서 별게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 사이에 하나 이미 매듭이 지어져 있는 거를 하나 또 추가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됐죠 뭐.
그런 거는 어디서 구하냐? 어쨌든 브러쉬가 어디 있냐면 저도 역시 이것도 그 도큐먼트에 넣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로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매듭을 쓸 건지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쓸까요? 네, 클릭해서 뭐 되게 많죠. 이 녀석을 카피 여기다가 페이스트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보이게 되는데요. 얘는 필요 없는 애죠. 이것도 이렇게 키고 지금 너무 크죠 로프가. 그러니까 살짝 얘를 여기 로프 앞에다 놓고 사이즈 좀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너무 작겠네요. 좀 더 크게 해주고 대충 이 정도 크기,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이 로프가 지금 제가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얘들이 이렇게 좀 휘어져야 되잖아요. 이 휘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만큼이 갈수록 휘어져야 되잖아요. 뒤집은 다음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볼게요.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근데 좀 약간 좀 찝찝하죠.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이쪽으로 와서 좀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 지금 이건 배드 커브라는 디포머인데요. 정말 좋죠. 휘어지는 정도 할 수 있어요. 트위스트 이렇게 막 꼬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밧줄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혹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좀 애매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크게 무브 브러쉬 같은 걸로 이제 좀 움직여 주면 되겠죠. 근데 움직일 때 이게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토폴로지컬 브러쉬를 해서면 얘만 좀 움직여지죠. 이런 식으로 지브러쉬는 이런 게 좋아요. 이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에서 세부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여기 잡아주고 여기 좀 흐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뒤집은 다음에 역시 얘들 맞죠? 뒤집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이구 느리다. 좀 느리긴 하지만 이게 되는 게 어디예요? 좀 이렇게 좀 안으로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건 딴 데 쪽에 이쪽인가? 뭐지? 요건가? 얘네 여기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비틀어 주면 되겠죠. 위험해. 그만할게요. 이거 이러다가 컴퓨터 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녹화랑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야, 좀 더 좀매.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여기서도 이것도 좀 더 좀매줘야겠는데. 이쪽으로 좀 좀매고 이렇게 좀 넣어주고 살짝씩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래야 크게 왜곡이 안 돼요. 좀매 치고 있죠 지금. 너 일로 와. 이런 식으로 좀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커브 브러쉬입니다. 커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좀 재미난 요소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거 부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스무스 주면서 완전 다 눌려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무브 툴을 알트 누르고 하면 여기가 아니죠. 이쪽 가서 지금 자꾸 딴 애가 되고 있어요. 여기 이래 가서 종료를 시켜주고 이제 여기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애들은 안 건드리죠. 이게 바로 토폴로지컬 브러쉬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 튀어나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더 튀어나와야겠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층층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층층이 튀어나온 느낌이 서로 덧대진 느낌이 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커브 IMM 브러쉬 사용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번 또 지브러시 세미나를 먼저 끝내기 전에 홍보 좀 잠깐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 좀 이제 지브러시를 먼저 좀 사용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브러시를 좀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좀 되게 뭔가 작업 방식도 되게 특이하고 좀 재밌겠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면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미션 도전하시는 거 있죠? 미션 도전을 하시면 거기서도 공부가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저의 이 커스텀 단축키에 대해서 매우 저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 계속 수정을 했거든요.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여기 비틀리 G 홈으로 가시면 돼요. 비틀리 G 홈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리 그 오픈 단톡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미션 도전하게 되면 G코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G코인으로 뭐를 할 수 있냐? G코인샵에서 원하는 거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G코인으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공짜로 동영상 답변도 저한테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브러시하고는 상관없는 10호D 관련된 거이고요. 이 밑에 건 지브러시 관련된 거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6개만 모으면 이런 것도 하나씩 살 수 있어요. 12개죠. 어떻게 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최종적으로 살 수 있는 그거예요. 커스텀 UI 매크로 핫키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죠. 10개짜리를 하면 현재 제가 세팅된 거를 드리고요. 15개짜리로 지코인 15개를 소비해서 사시면 RH 풀팩이라고 해서 아예 이거를 계속 무상으로 평생 동안 저한테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따로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과 함께 계속 무상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탐이 나시나요? 그러면 미션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미션에 도전하려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나는 빠른 단기간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시면 원기님한테 혼나겠지만 홍보할게요. 리드미컬에 가시면 카페네이버닷컴에 리메이지라고 해서 리드미컬 카페 가보시면 여기에 제가 가끔씩 리드미컬 워크숍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지브러시에서 지금 2기까지 모집을 한 상태고요.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브러시에 대한 제가 워크숍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면 단기간 안에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커스터마이즈는 당연히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드리게 되는 거고요. 무상이 아니죠. 그 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브러시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